유착 정도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 이후에 풀림 정도도 다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피부 두께도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 흉터를 제거하면서 피부 두께나 유착 정도나 이런 부분이 다르다면 좀 더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어떤 시기적으로나 어떤 상태 파악을 잘하는 거는 굉장히 경험 많아야 되기 때문에 좋은 의사 만나서 좋은 시기에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의 시작, 눈으로부터 아이오 성형외과 원장 박병호입니다. 저희 오늘은 성형수술 하기 전에 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좀 주제를 갖고 왔어요. 뭐 성형한 후에 흉터나 뭐 비대칭, 혹은 부자연스러운 라인 같은 그런 문제들인데, 이런 경우 재수술로 완전히 고칠 수 있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재수술로 그 기존의 흉터 부분을 이제 없애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가능한 경우가 있고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두 줄 따기. 기존 라인을 제거를 하지 못해서 새로운 라인이 새로 만들어지는 수술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라내지 않기 때문에 기존 흉터가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흉터가 전혀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뭐 좋아지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겉에 있는 흉터는 사실은 겉에 있는 흉터도 있지만 속에서 유착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유착을 풀어주고 라인을 새로 잡아줌으로써 기존 흉터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보여짐에 있어서는 상당히 가려지는 부분이 생겨서 티가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좀 별도로 얘기를 해야 되겠고, 그거 말고 이제 흉터를 직접 제거하는 재수술인 경우에는 기존 흉터가 심한데 좀 줄어들고 그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됨으로써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를 합니다. 뭐 모든 경우가 가능하진 않지만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쪽이 달라서 눈이 어색하다는 분들도 많아요. 이거는 좀 흉터보다 교정이 어려운가요? 이제 양쪽이 다른 이유가 너무 이제 많을 수 있겠는데, 양쪽의 어떤 유착 정도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 이후에 풀림 정도도 다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피부 두께도 다를 수가 있거든요. 뭐 오른쪽이 좀 더 두껍거나 왼쪽이 좀 더 얇거나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흉터만 제거하는 경우보다는 그 흉터를 제거하면서 피부 두께나 유착 정도나 이런 부분이 다르다면 좀 더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두께의 차이도 맞춰가면서 고정을 해야 될 것이며, 그 유착 정도도 어떻게 보면은 두께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약간 경험적으로 맞춰가면서 좀 더 두꺼운 경우에는 사실은 고정이 약간이라도 더 강하게 잡힐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여지는 거는 비슷하게 보여지는 게 결국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 양쪽의 다른 차이도 이제 감안해 가면서 수술해야 됩니다. 단순히 흉터 없애는 재수술보다는 좀 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눈이 너무 떠져서 인상이 강해졌다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되돌리기가 가능한가요? 눈이 너무 떠져서 이제 아마 인상이 강해 보인다는 거는, 제가 듣기에는 눈매 교정을 과하게 해서 과교정이 돼서 위쪽에 흰자가 뭐 1mm라도 좀 보인다면 굉장히 강한, 좀 이렇게 평상시에 가볍게 눈을 뜨는데도 이렇게 화나 있냐라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유착을 다 풀어줘서 조직을 연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 연장을 하려면 당연히 조직이 있어야지 연장이 되는데, 실제로 들어갔을 때 조직이 정말 부족해가지고 연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좀 유착이 되게 심하고 조직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절대량이 너무 부족한 경우를 빼고는 안에 들어가서 유착을 잘 풀어주고 잘 연장술을 해서 조직을 좀 길이를 늘린다면은, 그러니까 부드럽게 떠지고 잘 감기는, 과하게 떠지지 않고 잘 감기는 수술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흉터뿐만 아니라 절개 부위가 패인 듯한 흠몰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경우는 어떨까요? 이제 사실은 그렇게 함몰형이 생기는 경우에는 옛날 방식으로 조직을 좀 많이 잘라내서 유착을 이제 면상 유착이라고 해가지고 넓은 부위에 강한 유착을 만들어주는 건데, 사실은 요새 그렇게 하는 경우는 좀 거의 드물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함몰형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나 조직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착을 잘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착을 풀어주는 이후에 너무 이제 함몰이 심하다면은 뭐 지방 이식을 하다거나 진피식까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는 아주 흔하진 않고요. 그래서 유착을 잘 풀어주고 조직의 그 단차를 좀 맞춰준다면은 그 함몰흉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해주신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재수술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좀 수술이 잘 안 되면 조급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뭐 당연히 이해는 하죠.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다 이해는 하고 뭐 눈이 조금 잘못돼서 찾아오시는 분 중에 뭐 2, 3개월밖에 안 되신 분들이 오시는데 약간 복합적으로 판단하긴 하거든요. 그게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극한적으로는 뭐 2달 이내까지도 가능한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어떤 도움되는 면과 우리가 잃는 평가를 해서 굉장히 얻을 게 많아진다. 복합적으로 뭐 정신적으로나 외모적으로 많아진다 그러면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뭐 일반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6개월 이후에 재수술이 가능하다. 그런 경우는 좀 그 전 수술이 굉장히 심플하거나 단순한 뭐 비대칭이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바로 가능하고요. 근데 굉장히 좀 케이스가 안 좋은 경우에는 언제 가능한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6개월이 아니라 뭐 10개월, 11개월, 1년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결과가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조직의 상태가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이 재수술을 고민할 때 조언을 해주신다면?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시면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뭐 기존에 수술하셨던 분이 일부러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되게 고통받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최선의 결과와 빠른 회복을 위해서 바로 도와드리는 게 맞겠지만 사실은 좋은 상태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상태는 사실은 시간과 굉장히 많이 결부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정화되는 시기까지는 기다려 보시고 경험하는 전문가 봤을 때 괜찮다 싶으실 때 수술하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고 어떤 시기적으로나 어떤 상태 파악을 잘하는 거는 굉장히 경험 많아야 되기 때문에 좋은 의사 만나서 좋은 시기에 너무 조급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컨텐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